네,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남필상 전문가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저성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주 하락 중인 가운데 끝물일지, 건전한 조정일지 전문가의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남필상 전문가는 지금의 배터리주,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가 잠깐 100만 원 선을 깨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배터리주의 조정 분위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남필상 전문가 라이브 함께해 주셔도 되고요. 또 오늘 내 종목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투자자문 운용력이신 박준현 운용력의 진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분께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KH바텍. 매수가, 예, 얼마신가요? 1,500. 네, 투자 자금 말씀이시죠? 총 5,000을 가지고 제가 하는데요. 저는 장기로 예. 했어요. 그래서 요새 한 단타를 좀 해보려고 예. 공부 중인데. 그래서 네네. 일단 KH바텍에 좀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예. 좀 알아보려고. 전망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KH바텍을 네네. 얼마에 사셨나요? 18,000원에. 비중은 30% 갖고 계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KH바텍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 고점 22,000원대 기록하고 나서 오늘 종가가 15,060원을 기록했으니까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0% 중반의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요. 단기 투자를 병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KH바텍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주시죠. 네, 승현님 최근에 사셨나요? 승현님?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KH바텍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 연평균 45%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 전망에 따르면 이에 따른 수혜주로 삼성전자, 코닝, 샤오미, 애플 이런 종목이 꼽혔습니다. 단연 KH바텍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하락폭이 꽤나 나오고 있죠. 사실 고점 대비해서 30%가 하락을 하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견디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크게 높게 사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그 폴더블 폰 예산 힌지 모델이니까 예. 다른 스마트폰과 예산이냐면 힌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결국은 힌지 자체가 이제 폴더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폴더폰 시장의 확대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폴더폰이 아마 삼성전자가 2021년도 출시가 됐나요? 2020년도가? 예, 2021년도가 초기에 나왔어. 그때 초기 판매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대 이상했는데 300만 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700만 대 이상했는데 700만 대 이상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판매량 목표 자체가 1300만 대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폴더폰 시장 자체가 생각만큼 확대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폰 시장에서 먼저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후발 업체들, 중화권 업체들이라든가 특히 애플이 좀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애플이 일단 진입을 해야지 대중화가 되거든요. 대중화가 돼야지, 물론 경쟁사가 생기지만은 대중화가 돼야지 활성화가 좀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이 가장 큰 고객인 애플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애플이 본래 올해 정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폴더폰을 출시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현재 전망치로 보게 되게 되면 내년도 2024년도에 애플이 출시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애플이 좀 출시가 좀 되면서 그래야지 대중화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의 캐파 자체도 늘어나면서 KH바텍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 자체는 일단 폴더폰 판매 자체가 그나마 그래도 성장을 하니까 예사 실적 자체는 계속 증가해요. 보시면 올해 작년도에 매출액이 3,600억인데 올해 4,700억이거든요. 최근에
그 1분기, 2분기 시제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아마 60% 70% 정도 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도 늘었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다만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기대치에 비해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사가 보시면 8월 중순부터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아마 60억 정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실망감이 좀 나타나면서 왜냐하면 단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은 주가들이 형편은 없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종목들 파트론을 보시면 파트론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KH바텍과 관련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22,000원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 종목이 연초의 주가 자체가 14,0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예, 근데 기대가 컸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은 폴더폰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가져갈 만해요. 그리고 내년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애플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떠냐? 일단 시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주가 수준 자체는 싸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PR이 8배밖에 안 되거든요. 시적 턴어라운드에 내년도 7배밖에 안 되는데 원래 KH바텍이 힌지 쪽에 독점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다른 IT 부품 업종이라도 종목들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과거 때 PER 14배 이상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14배 정도 된다면 현재 주가 자체는 최소한 25,000원 정도 가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현재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 비중이 30% 돼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15,00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충분히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차트로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 시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8,000원 이상에서 지금 상당히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18,000원에서부터 여기죠. 2만 원 사이지 않습니까?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상당 부분 매물층이 포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폴더폰 시장이 좀 확대가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애플이 좀 참여해야 갈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2만 원 넘어간 시점 자체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2월달, 3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인 반등 목표는 18,000원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비중을 늘려도 뭐 탄탄한 회사니까 부채도 없거든요. 15,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일단은 길게 가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 사이에 트레이딩 매매를 좀 일부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많은데 내가 또 다 시간을 소비하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 다음에 제가 또 네. 종종 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배려 깊으신 신사 같으신 시청자분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 애플의 밸류체인에 KH바텍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아직까지는 KH바텍의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중화권업체입니다. 애플은 아직 뭐 폴더폰 안 만들고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외지 쪽에, 외형 쪽에 힌지 쪽에서는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용 힌지 쪽에서는 파이넴텍이라는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넴텍도 실적은 안 좋아요.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아마 단가 하락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삼성전자가 첫 폴더폰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은 그래도 메탈 쪽에 있던 힌지 쪽에서는 KH바텍이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KH바텍인데요. 다만 폴더블폰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애플의 출시 시기 중요하고요. 15,000원에서 18,000원 선까지의 트레이딩 전략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챔피언님이시고요. 로보로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6,400원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로봇 워낙 좋았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8월 들어서 한 4,000원 중반이었던 주가가 6,170원까지 오늘 2.8% 상승이었습니다. 윗꼬리가 아쉬운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과거 이제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장 회사들 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레이노보틱스를 또 나중에 상장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로보로보가 로봇 상장 회사가 또 1세대거든요. 또 가장 또 로봇 관련 테마 종목을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주식이 로보로보였어요. 근데 요즘 보면 차트 보시다시피 요즘 뭐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로봇 자체가 이 회사 로봇 제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용 로봇 쪽인 러닝용 교육 로봇인 거 알고 있거든요. 이미 중국 시장에도 진출해 있고 그러면 예산은 오래전부터 상장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나와야 돼요. 이게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니까 당장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되지 않다 하더라도 매출액 단위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로봇 회사들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거의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보시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매출액이 173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도도 119억이에요. 거의 5년, 6년 동안 매출액 정체고 적자지 않습니까? 매출액 단위로 증가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성장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산은 로봇 산업에서 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회사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차트가 지금 딱 이 종목이 6,8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계속 올라가면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액 단위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자체도 거의 테마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삼성이라든가 LG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수혜를 받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 시점 전후까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좀 받을 건데 다만 후발주 관련 종목들은 가급적 따라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 차트 흐름으로 본다면 7,000원대가 상당히 저항선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매물층이 좀 포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6,200원부터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7,500원 사이에서 매물층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현재로 봐서는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점 단위 올라갈 때마다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매도하고 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가격대가 6,600원 이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보로보 교육용 로봇주고요. 로봇 테마 가운데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단기 매매에 국한하자 목표가는 6,600원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전화로 진단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간단하게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유니온 머트리얼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4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은 20%요. 예, 이 종목 손실이 좀 나고 계세요. 많지요, 지금. 예, 20%? 예.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버리려고요, 버려도.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손절하고 싶은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버리겠다 해주셨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5월의 고점 이후에 반토막 났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사는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이니까 테마성 종목이죠. 예사가 모터형 자석을 만들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 규제 때문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히토류를 대체하는 페라미터형인가요? 자석을 개발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테마로 실제로 예사가 이제 테라미터 관련된 자석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관련 쪽에 부각이 좀 돼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예사가 얼마만큼 매출액 성장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사는 그 매출액 단위는 상당히 높아요. 1,200 정도 좀 되는데 대신 이익률 자체가 제품에 대한 경쟁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이익이 안 나거든요. 영업이익 자체가 1억, 마이너스 8억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있는 종목들은 결국 테마성입니다. 그래서 또 히토리 관련 테마 종목들이 요즘 하도 지금 올해 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5월 달부터 중국의 수출 규제, 무역 규제 얘기 나온 시점부터 주가 부각이 좀 돼가지고 한 번 이런 종목 가지고 대규모 시세가 분출해버리면 그 이후에 테마성 장치는 약발이 떨어집니다. 향후에도 약간 중국의 히토류 관련 규제 얘기가 나오면 잠깐 움직임이 전개될 수가 있겠지만 의미 있게 이 종목이 5월달에 주가 자체가 3,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8,000원대까지 거의 150%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시세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슈화 된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한 10% 정도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려요. 그것도 이틀 이상 안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은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차트 흐름 자체는 현재 3,400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올해 3월달, 4월달 올라갈 땐
그 초기 단계 가격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점에 사신 분들이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아주 높게 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가격이고 실질 저점 자체는 3,000원 정도 언저리가 좀 되는데 일단은 8,000원대에서 빠졌으니까 3,000원 아래까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3,400원대가 지지가 좀 될 건데 일단 이제 보유를 하시고 히토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는 미련 없이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 자체가 우리 아마 시청자님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 10% 정도 언저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아마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또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4,000원 지금 4,200원대에서부터 매물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4,000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4,400원대 언저리 쪽에서 이슈가 좀 되어서 올라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만약에 3,2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손절하는 것도 약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현재 그럴 가능성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실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관련 테마인데요. 히토류 대체제 페라이트가 떠오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업이 페라이트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800원 제시를 했고요. 손절가는 3,200원 선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유튜브에서 이태리 님이십니다. 한화시스템 14,882원 7%입니다. 올라갈 여력 있을까요? 손절 생각도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3.8%가 하락한 13,120원 선 기록했습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또 방산 관련주 올라왔는데요. 손절 생각 있으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그룹의 예산은 이제 하나그룹의 우주항공 쪽이에요. 방산과 관련된 쪽에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포탄이라든가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네. 그래서 예산은 차세대 하나그룹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주항공 쪽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뭐 로켓도 발사하고 뭐 우주 여행이라든가 그걸까지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장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 수출이 많이 되니까 실적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간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자체는 주가가 여전히 비싸요. 아니, 실적 자체가 아직은 먼 미래의 또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당장 실적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예사가 지금 작년도 영업이 240억에 올해 854억. 대신 작년도 적자 났거든요. 단기 순손실이 거의 766억 났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854억, 단기 수익이 2,800억은 일회성 이익이니까 빼야 되는 거고, 내년도 1,200억이고 단기 수익이 800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사 주가 PER 단위로 30배입니다. 30배 주가 못 가죠. 현재 시장에서 30배짜리가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갈 때 좀 뒤따라가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치 안 좋게 나오면서 꺾여버리면서 이 종목도 함께 더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 기간 현재로 봐서 실적이 당장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거의 최소한 4, 5년 이후에 어떤 먼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반등시 매도입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일단은 14,800원, 지금 15,000원대에서 매물층을 고려해 본다면 15,000원 돌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딱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여기에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보유 전략이고 14,800원, 15,000원 언저리 정도 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굳이 이 종목은 뭐 손절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비중 자체도 7%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쪽이고 굳이 조금 손실 줄인다 한다면 약간의 또 3%라든가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얼마로 생각할까요? 일단 비중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손절 가격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앞서 얘기해서 주가 자체가 고평가지만은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거든요. 작년도 240억에서 올해 850억 증가되는 쪽이니까 그동안 이제 예사가 작년에 손실난 것 자체가 계속 우주항공 쪽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고정비가 들어간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향후에 매출액 단위가 증가되면서 실적 자체는 완만하게 좋아지는 쪽이니까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PER이 30배 되는 회사니까 주가가 많이 못 간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13,000원대가 지지가 될 거고 15,000원 정도가 저항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이번 정권의 정책이긴 한데 이게 설립되면 주가 움직일 수 있나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이거에 안 움직이고 오히려 그 중소형 AP 유성이라든가 중소형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예사가 그런 세트레가이라든가 그들 종목들만 잠깐 움직이지 이 종목은 별로 요즘 시장 자체가 앞서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내일 투자청에 만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중소형 종목 쪽이었으면 오늘 주가 한 15%,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약간 대형주다 보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의 수급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투자청 정부에서 이미 우주항공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 육성한다는 정책 자체가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 자체가 주가에 재료로서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달 말에 한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도 좀 내놓기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하나시스템 반등 시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4,800원, 15,000원 선에 대한 저항 인식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3,000원 선 부근의 지지력 보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서현 이화이고요. 네. 15,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5분의 1 정도 포트에 비중 담아주신 종목이신데요. 서현이화 오늘 종가는 14,660원, 2.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약간 손실이세요. 네. 네, 어떠세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굉장했었는데 거의 반 이상 떨어졌을 때 제가 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지 올라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게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그 부품주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저렇게 뭐 노조 막 그러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털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심리가 진짜 딱 읽힙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좀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하락할 거면은 손절하는 전략이 필요할까 궁금해 하십니다.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현재 추세 판단해 주시죠. 예, 뭐 많이 떨어졌죠. 뭐 고점이 지금 3만 원, 29,800원에 지금 14,600원이니까 불과 딱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 자체가 1분기 때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다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서현야도 마찬가지고 성호하이텍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2분기 때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건데, 왜냐하면 현대차가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1분기에 비해서. 그럼 당연히 부품 종목들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완성차가 실적 발표됐으니까. 근데 부품 종목들은 몇몇 부품 회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 부품 회사 SL이라든가 명신산업이라든가 몇몇 종목 제가 대부분 종목들 시장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서현이와도 그 정도는 아닌데, 특히 이제 화신이라든가 뭐 성호 하이텍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의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됐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온 것 자체 충격으로 좀 다운 것 같아요. 서현이와 자체도 주가 영업이익 단위로 해가지고 360억 났으니까, 물론 1분기 때에 비해서는 낮게 나왔다는 거죠. 1분기 때 536억 현대차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았으니까, 20% 좋았으니까 좋게 나와야 되는데, 부품 업종들은 역성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시장에 다가온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현대차도 못 가지 않습니까? 현대차 못 간 이유 자체가 이 영향이 크죠. 결국 완성차가 가야 되는데, 현대차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온 이유 자체가, 지금 현대차가 중요한 것 자체가 전기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최근 다에 미국 시장이 주도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40% 증가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 자체가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 60%가 넘어섰더라고요. 8월달인 거였어요. 그 부분 자체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현대차가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그 경쟁력 부분 자체가 약간 미국 시장에서 둔화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적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못 가는 거고, 와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돼야지 갈 건데,
여기다 시적까지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 영향이 서현이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종목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주가 사야죠. 왜냐하면 회사 주가가 그래 어떻게 되든 간에 시적 예상치보다 좀 둔하게 나왔지만 작년도 영업이익 1,500억인데 올해 2,200억이고요. 2,200억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수익이 작년 500억에서 올해 3배 가까이 증가한 1,500억이거든요. 주당 EPS가 5,700원짜리 회사니까 PR 단위로 지금 2,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워낙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나마 그래도 높게 사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사셨나 본데요. 그러니까 아마 고점에 사신 분들이 이 종목이 18,000원대, 2만원대 많이 거래됐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2만원대 거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5월 이후부터 주가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현재 가격에 반토막 났으니까 주가는 제가 상승해서 100% 올라가면 한번 팔아야 된다고 해가고 또 반면에 고점돼서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하게 펀드멘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다만 기대치 자체가 약간 높았는데 약간 낮게 나온 것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주가 자체도 지금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1분기 실적이 5월 중순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5월 중순에 좀 발표되면서 이때부터 주가 떴잖아요. 5월 때. 이때 19,000원, 2만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1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기 종계 14,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일단 보유하시고요. 그래서 한 18,000원 이상까지는 18,000원대에서 매물 저항이니까 18,000원까지 반등 염두에 두시고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손절하시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보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서현이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안의 종목인데요. 다만 이 종목의 펀더멘털 나쁘지 않은 만큼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진숙현 님이시고요. JNTC 11,703원. 5% 비중 있으십니다. 보유한 지 오래됐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3.05%가 상승하면서 12,170원 선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익 나고 계시는데 오래 보유하셨습니다. 5% 비중의 JNTC 전략 주시죠. 예. JNTC 이제 코드 번호 좀 204. 이 회사가 스마트폰 부품 종목이거든요. 네. 원래 중국 쪽에 대한 코드가 중국 지금 쪽에 정확히-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인데 그래서 네네. 보시면 2021년도에 이제 적자가 많이 났고 300억 적자 상당히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회사가 폴더폰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관련 쪽에 세경 하이텍과 비슷한 커버 형태의 어떤 부품 제품까지 공급한 회사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고 중국과 중화권 업체들 일부 거래선이 좀 탈락이 좀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턴 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1분기 때 흑자 전환했고, 왜냐면 보시다시피 작년도 계속 적자 났지 않습니까? 작년도 2분기 때도 150억 대규모 적자가 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377억으로 156억 적자 났으니까. 3분기, 4분기 적자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 때 시작 턴 어라운드니까 회사가, 좀 약간 이제 한골 탈퇴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7천억짜리거든요. 상당히 비싼 주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KH바텍 주가 자체가 폴더폰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지금 진행이 좀 되면서, PR이 지금 8배까지 내려왔다고 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R 단위 20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때는 주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과거의 주가가 상당히 높았던 회사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5,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주가가 4,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아마 5% 조금 사셨네요. 오늘 뭐 수급으로 봐서는 약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어떤 실적 밸류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추가 사극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7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올해 영업이익이 360억 단위, 그 다음 내년도 600억 단위,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니까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PR 단위로 12배입니다. 부품 회사들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폰 시장 자체가 시장의 초기 단계니까 가져가도 돼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 쪽에 역성작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차트로 봐서는 약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차트로 봐서는 13,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일단은 기업 본질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분석을 고려해 본다면 13,000원 언저리 정도까지가 예상했던 적정한 상승 목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잘 사셨으니까 1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숙현님께서 매수가 잘 잡으셨다고 합니다. 올해 보유하신 만큼 수익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0% 정도 어떠신가요? 목표가 13,000원 제시됐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가운데 고밸류를 받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모두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령님, 예. 조정 압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정배보다는 박스권이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2,550포인트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등락 구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흐름의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네. 현재 시장 자체가 이른바 산무장세거든요. 일단은 수급의 주체도 없고요. 산무장 자체가. 그 다음에 주도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등락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시장을 코스피 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제가 체크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 매도 규모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지난주 이 시간대 제가 역대 최대치의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 만기잖아요. 네, 만기입니다. 그때 5조 4천억까지 갔던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금액이 현재 아마 3조 6천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약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약 2조 원 정도의 매도 규모를 한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대신 아직도 3조 5, 6천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분 자체가 다음 주 9월 14일 날 목요일 날 만기지 않습니까? 아직도 3조 5천억이면 상당히 많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이 매도 포지션이 정리가 돼야지 코스피 대형주들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를 제가 매매하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한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약 2조 원 정도는 줄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줄고 있어요. 오늘 또 장중에 선물 매도 한 2, 3천억 정도 매도했다가 종가는 보니까 그 보합 정도로 약간 맞춰놨거든요. 현물 매매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현물은 똔똔이거든요. 거의 약 35억 정도 매도니까 선물은 오늘 매도했다가 종가상으로 77억 정도 약간 매수로 바뀌었어요. 당분간 이 흐름 자체를 끌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체적으로 많은 게 제가 알기로 2,600포인트 이상이거든요. 즉 2,600 이상까지는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주가가 삼성전자를 외국 투자가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자체는 외국 투자가 현물도 안 판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2,500포인트 사이에 두고 등락 구간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그나마 개인 주도의 장세예요. 현재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비중이 그 70%가 넘습니다. 즉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은 선물 매매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만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주가가 차별화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개인 주도의 종목들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개인 투자가들 매매한 종목들이 다 이슈 모멘텀 수반 종목들이거든요.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 중심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은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긴 흐름 쪽에서 시장 자체는 중장기를 우상향한다 보고 있는 쪽이니까 긴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매 자체는 이슈가 모멘텀 수반되는 종목 중심의 중성 종목 쪽에 그래도 수익의 기회는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관심 자체는 주가가 떨어진 국면 쪽에서는 아무래도 IT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거니까 IT.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고유가 국면이기 때문에 고유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약간 영향 있을 것 같고, 조선도 가급적 기자재 쪽에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전히 AI 반도체. 오늘 STI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선발주들이 쉬고 후발주들이 가는 쪽이거든요. STI 같은 경우 원래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관련 종목들 계속 돌아가면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코스닥 시장의 지수 반등은 2차전지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도하는 종목들 한미 반도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앞서 이제 코스피는 IT가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할 거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2차전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2차전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야지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2차전지 쪽에 개인적으로는 장비 종목 쪽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데 2차전지 내에서 그다음에 엔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10월, 9월 하순에 중추절 우리도 휴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소매 유통 관련해서 특히 중국 인바운드와 관련 종목 쪽에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이슈 모멘텀 수반되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는 뭐가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노복 관련 종목들인데 그거는 단기 매매밖에 안 되는 쪽이거든요. 미리 이제 그런 쪽에 선침이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약간 방어적인 관점에서 중국 인바운드와 관련된 종목들 그쪽에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런 수급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개인만 좀 적극적인 시장입니다. 단기 플레이는 거기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가 좀 하락을 해서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또 많이 있습니다. IT,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준현 운용역의 유튜브 라이브 진행됩니다. 매주 일요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시장인 종목 인사이트라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용역님. 네. 네, 이 시간에 한 몇 시간 정도 방송하세요? 1시간? 예, 제가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계속 1시간 4, 5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뭐 방송 홍보 때문인지 몰라도 자동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박준현 운용역의 시장 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주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내 조정 구간,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진짜 쉬운 진단 4시에 장 마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